번째 종목은 좀 늦었죠. 제가 금요일날 방송을 못하는 바람에 좀 늦었죠. 네, 기항전기입니다. 기항전기는 뭐 전통의 전동공구 업체죠. 우리나라에서 전동공구 생산 제대로 못할 때 거의 뭐 유일하게 전동공구 생산해서 쓸만한 녀석들을 만들어내던 업체입니다. 최근에는 모터 업체로 바뀌었어요. 모터, 전장용품, 즉 자동차에 전기 관련된 용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 75% 정도가 그 자동차 부품으로 바뀌었고요. 근데 자동차 부품이 어디에 전용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 상당수 업체가 자동차 부품과 앞으로 로봇과 공유를 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부품이 그래요. 예, 자동차용 부품들이 다 로봇 부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계양전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전기차 부품들은 전동 관련된 부품들은 대부분 아마 로봇과 앞으로 풀을 공유하게 될 거예요. 로봇 업체이자 자동차 부품, 특히 전기차 부품 업체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건 뭐 당연히 생산 기술이 비슷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양전기도 마찬가지인데 계양전기는 최근에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아요. 작년에 단기 순손실이 600억입니다. 예. 그래서요, 계양전기는 작년에 자기 자본이 1200억대에서 600억대로 완전 주저앉습니다. 700억대로 완전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부채는 조금 늘어요. 부채는 조금 늡니다. 그래서 물론 2023년에 2022년에 비해서 부채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한 400억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채는 조금 늘었는데 자본 총계는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지금 270% 됩니다. 240%인가? 네. 247%네요.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부채 비율 247%라는 건, 근데 사실상 이제 그런 건 있죠. 이 회사가 부채가 매우 늘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원치 않는 형태로 자기 자본이 감소를 했어요. 네, 재무적으로 처리돼야 할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처리를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두드려 맞은 거죠. 한마디로 뭐 세금 뜯으러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기준에 따라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처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네, 갑자기 손실이 커지고 자기 자본 손실을 재무적으로 잡아야 되는 시점이 딱 온 거죠. 그래서 미뤄왔던 손실을 등록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600 몇십억짜리 그 순손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실제로 뭐 영업 손실도 있었기 때문에 영업 손실도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작년에 영업 손실 153억이었어요. 근데 올해도 영업 손실은 계속 날 것 같아요. 근데 작년처럼 뭐 이상한 그 회계 처리는 안 해도 되니까 그 순손실 자체는 영업손실 이내에서 아마 해결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손실은 손실이다. 회사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 구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영업손실이 이렇게 커지는 걸 보면 원가 비율이 높아지고 오히려 조금 어떤 뭐 수익률에 덫에 걸린 것 같아요.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매출은 늘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현대트렌치스하고 계약을 맺었다 칩시다. 그래도 현대 계열사, 그 대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에 겪는 그 원가 후려치기에 당하고 있는 건데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겠냐 과연. 그런 것들이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익률이 지금 엄청 낮아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계양전기에 있어서는 넘어가야 될 산이에요. 물론 해성산업은 돈이 많은 회사입니다.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계양전기를 그냥 포기하거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기업으로서의 생존을 따져보게 되면 어느 정도 넘어가야 될 산을 아직까지 못 넘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전동 그 모터 기업으로, 그러니까 전동 모터 기업으로 바뀌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매출이 전동 모터 쪽이 매출이 늘어나는데 그 손해를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계양전기로서는 지금은 사업상의 최대 약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상 아직까지 뭐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보통 보면 유통 비율은 한 54% 정도 되고요. 대주주는 해성산업입니다.
해성산업은 여러 개의 지금 저기를 하부에 여러 개의 상장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한국 패키지 같은 회사도 뭐꽤 저기가 있고요. 잘 되고 있고요. 탈플라스틱주로 유명하죠. 뭐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건 다른 회사고, 계양전기는 넘어가야 될 산이 있는데 매출액 된다고 현대랑 계약했다고 저렇게 뛰고 있어요. 실적은 어떻게 개선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떴어요. 테마 덕분에. 그런데 테마 덕분에 뜨긴 떴는데요. 좀 그렇게 되게 막 아름답지는 않아요. 왜? 일단 거래량 자체가 560만 주 정도 거래됐어요. 얘네가 2,700만 주의 총 주식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유통 비율이 54%니까 거의 1,500만 주가 지금 유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한가 3번을 튀는데 겨우, 주봉 보시면 알아요. 상한가 3번 튀기는데 겨우 한 1,000만 주쯤 거래됐습니다. 이게 좀 그죠? 거의 3상을 간 거에 비하면, 3연상을 간 거에 비하면 거래량이 좀 많이 약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한 번 갈 때마다 뭐 거의 뭐 700만 주, 1000만 주 정도 갔었다고요. 이런 이 경우에 1000만 주씩 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3연상을 가서 이게 가격이 몇 배가 올랐어요. 좀 봅시다. 가격이요. 저점이 얼마였냐면 1,300원. 가기 전 가격이 역시 1,370원.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 3,4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몇 배죠? 퍼센트 따져보면 알겠죠. 선 그어보면 되죠. 선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서부터 그어볼게요. 최근에는 이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딱 그어봅시다. 147%. 자, 이렇게 수익 구조가 안 좋은 회사인데 매출이 는다고, 혹은 납품이 나온다고 147%가 올랐어요. 물론 계약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로봇 중심주가 된다고요? 루머 혹은 뭐 다른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할 텐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최근에는 뭐 약간 뭐 재료가 조금 나오면 그냥 한 3연상씩 가고 이래요. 대표적으로 제가 요즘 언급을 자제하고 있긴 한데, 동양고속이 그렇습니다. 동양고속은 정말 실체가 없는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5배인가 같죠. 그냥 작전이라고 봐요, 저는. 깨놓고 얘기해서 말씀드려서 작전이라고 봅니다. 그냥 작전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전부 다 투자 심리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그 진짜 누가 깨진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은 깨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최근에 들어갔던 사람들만 좀 깨졌을 거지. 그죠? 그렇게 보면 참 덧없습니다. 예. 계양전기도 아직까지는 어떤 실적 베이스에 탄탄한 무엇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지 못한 상태라고 보여져요. 왜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전장용품, 그러니까 전동공구 시장은 쪼그라들고, 저기를 좀 더 늘려서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기는 해요. 매출액 자체는 3,700억, 3,800억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예요? 수익성이 전혀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죠. 오히려 손해가 나고 있어요. 팔수록.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부분에서 아직 정상 궤도나 산을 넘었거나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했는데, 어쨌든 주가는 2배 반이 갔어요. 이게 현실인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권유하지도 않고, 제가 계양전기 3년 연속 적자 나고 있고 아직 업에 있어서 산을 못 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저렇게 튀어 올랐고,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제가 무슨 평가를 한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저로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시장이 비합리성인 거죠. 자, 이게 지금 딱 가서요, 어디까지 갔냐 하면 전고점을 딱 넘는 선까지 갔어요. 아름답게 넘었죠, 전고점을. 여기 주봉 한번 다시 설정해보고 일본 가볼게요. 일본 가서 일봉을 조금 늘려봅시다. 전고점이 여긴데, 전고점 아직 넘지는 못했네요. 그쵸? 침이라서 넘지는 못했고, 전고점까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전고점을 여기가 있었군요. 저기가 전고점이고, 요 선이 있었는데 요게 좀 보이질 않네. 일봉에서 어떻게? 일봉에서 보이질 않네요. 좀 늘려볼까요? 600일 선이고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인데 저거 보이질 않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있구나. 네, 죄송해요. 잘못 얘기했어요. 여기입니다. 저 무슨 뭘 보고 했는지. 네. 여하튼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올 때 있었던 고점들을 지금 다 띄워놓고 한 번에 갔어요. 한 번에 가서 지금 2021년 고점 있죠. 그걸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죠? 2021년 고점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요거. 예, 저 일단은 저 지지선은 저 저항선은 2021년도의 고점이었던 요 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3연속을 갔는데 과연 이 테마가 버텨줄 거냐? 3,800원 정도 돼요. 이 테마가 버텨줄 거냐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너무 비합리적인 시장 움직임이 너무 많아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단번에 3일 만에 전고점들을 다 뚫고 지금 5년 전고점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내일 이걸 넘어갈 수 있을 거냐는 시장 상황을 좀 봅시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이 약간 좀 내일 정도면 미국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초에 장초의 움직임을 좀 보기는 봐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기왕전기는 사실 조금 뭐 이거다라고 설명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 근거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해성산업 그 되게 무거운 회사예요. 해성산업 한마디로 M&A 하고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제지업체, 한국패키지 뭐 이런 업체 그리고 반도체 업체 하나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은. 그랬고 계양전기는 일단은 지금 3연상 가 있는데 이유 있는 3연상이나 아니면 강력한 3연상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 재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내일 아침에 재료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뉴스 발생과 그리고 내일 전체적인 시황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많다. 지금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고수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유 없는 데는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보십시오. 오늘 어째 조금 다 불길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